안녕하세요. 저는 부여군 농업기술센터 과수 축산 업무를 맡고 있는 오이명입니다. 오늘 5월 23일 남원시 금지면에 왕대추 농가 현장 교육을 맡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그 왕대추 재배에서 중요한 작업이 순정리, 신초 유인 등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왕대추 같은 경우에는 햇볕 요구량이 많은 작목입니다. 그래서 대추가 달리는 잎줄기에 햇볕이 잘 받을 수 있도록 신초를 관리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 주간 부위나 주지 부위에 그 부분을 잎줄기나 또는 신초들을 제거해서 햇볕이나 통풍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시 금지면에서 왕대추 사과를 하고 있는 농가 김병관입니다. 올해 사과대추는 한 4년 차고요. 지금은 저희들 작업은 순치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사님한테 순치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예, 저희들 그 농장은 포도 농장을 개조해서 심었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로는 보통 4마디, 5마디에서 순치기를 하라고 하는데, 자, 이 나무는 지금 순치기가 끝난 나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진행 사항은 이것은 이렇게 묶고, 이것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좀 유인을 좀 해주고, 나중에 이것이 이렇게까지 쳐지거든요. 열매가 맺히면은. 이것은 일명 우리 양말 목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통 여기서 유인을 해서 이렇게 묶어놓고, 이 사용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좀 묶어놓고, 왜냐면 바람에 나중에 펄렁펄렁 그러면 여기에 닿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해놓으면 수정이 되고 나서 좀 더 처지거든요. 그럼 다시 이걸 조정해갖고 다시 해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농가마다. 여기다 그 찌개를 연결해서 찌개를 이렇게 잡아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이 수영에서는, 이런 제식거리에서는 한 주당 한 7, 8kg, 그 다음에 목표는 한 10kg 이상을 목표로 해서 재배를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신초 하나당 보통 한 30개 내지 40개 정도, 이제 40개면 아주 좋은 거고, 최종적으로 한 30개 정도 이상을 이제 수확을 해야 되는데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이 측지, 이 신초의 그 격가지에 한 4개 정도만 둬도 40개의 수량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두고 나머지는 더 둔다는 것은 오히려 광안경 또는 통풍 관계를 나쁘게 해서 수량이 적을 수가 있어요. 특히 이렇게 위로 상부로 이렇게 올라온 가지들은 제거해 주는 것이 더 도움이 돼요. 수량도 더 높일 수 있고. 나는 이 상단부로 이렇게 서 있으면은 영양분을 일단 많이 가져가고요. 두 번째로 여기 햇볕을 야가 차지해서 여기에 달리는 것들이 좀 좋아지겠죠. 그러다 보면 여기 아래에 있는 과일들이 낙과가 많이 생기고 전체적으로 수량이 줄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제거해 주는 것이 여기에서 이런 내줄기에서 수량을 더 확실하게 좋은 품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봐서 이제 좀 말씀드리겠다면, 여기 이제 하단부에 이 신초를 한 10개 정도, 10개 내외, 10개 이상 두신다는 것은 너무 많은 것 같고요. 10개 정도, 참, 이쪽에 이제 양쪽으로 오면 한 20개 되겠네요. 그쵸, 근데 20개도 사실 너무 많고, 15개, 그러니까 이쪽 한 7개, 8개, 그런 식으로만 이렇게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단부가 과일이 좋다 보니까 이 상단부를 이렇게 유인해서 좋은 과일을 따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상단부가 무성하게 자라다 보면 이 하단부에서 거의 수확을 못 하게 돼요. 낙과가 많고. 근데 우리가 이 하단부가 작업하기가 편한 곳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 하단부에서 수량도 내고 과일 품질도 높이는 방법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단부는 최소한도로 하단부에서 방해가 안 되는 것만 남기는 거고, 방해가 된다면은 무조건 제거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여기 이렇게 이제 이 4개, 하나, 둘, 셋, 넷, 한 6개가 이렇게 가 있는데, 제가 와서는 여기 한 2개 정도만 놔두고 지금이라도 벽에 해주는 게 좋겠어요. 지금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신초 순들이 많으면 생육이 점점 이렇게 왕성해지는 거예요. 영양 생장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신초가 자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식 생장으로 촉진시킬 필요가 있고, 그랬을 때는 이 신초 숫자를 많이 제거를 해주면 나가 이제 세력이 안정화 또는 이렇게 약화가 돼서 이 생식생장으로 전환이 빨리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초를 많이 제거할 필요가 있고, 특히 상단부를 많이 제거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대추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렇게 나온 그 잎줄기 또는 신초에서 꽃눈이 생겨서 열매가 달리게 되는데요. 전년도 이제 묵은 가지에서 바로 이렇게 잎줄기가 나오는 경우 지금 시기에 벌써 이제 개화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 잎줄기가 나오는 경우도 바로 이제 잎줄기가 나오면서 보통 꽃눈 유도가 되고 한 3, 40일 정도가 되면 개화로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신초, 발육지 같은 경우에도 측지 부위에서 이렇게 새로운 잎줄기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잎줄기가 나오면서 바로 꽃눈 유도가 시작이 되고요. 그 이후로 이제 지금부터는 이런 형성된 꽃눈들이 발달을 해서 충실한 어떤 꽃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에서 이런 그 잎줄기 형성이 되는 이런 잎에 햇볕이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신초를 유인해 준다거나 또는 이 적심을 해서 이 부위에 영양분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관리를 지금 5월부터 한 6월 중순까지 이런 관리를 잘 해주셔야 이 꽃눈에 영양분이 많이 집적이 돼야 착과나 초기 과실비례가 좋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신초 하나를 만약에 지금 이렇게 유인하고 순 정리를 한다면 저 같으면 여기 일단 기부 부분은 제거를 하고요. 이 두 개 이제 바로 이런 신초에도 이렇게 잎줄기 형태로 나오는 것이 한 두세 개가 있는데요. 이게 두 개 정도는 놔두는 것도 나중에 이제 이 착과 결과를 보고서 나중에 제거할 수도 있고요. 그냥 놔두기를 하고요. 보통 이런 신초 하나에 한 4개 정도의 그 측지를 이렇게 두면은 충분하게 목표로 하는 수량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상단부로 이렇게 유인했을 때 상단부로 서 있는 신초 같은 경우에는 제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단부로 있는 것도 아예 아래로 있는 것도 제거를 해주는 것이 뭐 통풍이나 그런 데 더 좋습니다. 유리하고요. 마지막 마무리는 이렇게 이제 상단부로 있다 보면은 또 이쪽에서 계속 이게 성장이 왕성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측면이나 이렇게 아래쪽으로 있는 쪽으로 남기고서 이렇게 제거를 해주는 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면은 측지 4개를 가져서 이 한 측지 하나마다 한 10개 정도의 착과를 시키면 목표로 하시는 수량을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단부하고 하단부하고 이렇게 순을 관리하시려고 하신 경우에는 특히 이 상단부가 하단부에 햇볕이 비추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만 이렇게 유인을 하셔야 돼요. 저희가 이렇게 지금 잎들을 보면은 다 이렇게 잘 보이잖아요. 환하게. 그래서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햇볕이 잘 드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우리 눈은 그 광량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조리개가 광이 비슷하면 조리개가 많이 열려서 이게 다 그냥 잘 보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상단부가 이 정도 있으면 이 하단부는 많이 가린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위를 봤을 때 특히 그리고 이 상단부가 이게 있다 보면은 여기서 계속 영양생장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세지기 때문에 상단부를 얼마나 많이 줄이느냐, 그것이 대추 농사를 잘 짓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 선에서는 한 60~70%는 순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이 황대추가 햇볕 요구량이 많기 때문에 이 하단부에, 특히 작업이 편한 하단부에 햇볕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도록 이 상단부가 하단부를 가리지 않게 관리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상단부가 무성하게 많이 있으면 오히려 이게 영양생장을 쪽으로 많이 가서 착과가 잘 안 되고 낙과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단부는 많이 세력을 약화시키고 가볍게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고요. 일단은 여기서 상단부 구성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쪽에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하나, 저쪽으로 이렇게 4방향으로 대각선 방향이죠. 4개를 두고 하나를 세우는 방향으로 먼저 수영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쪽은 이 가지로 되도록이면 남기는 가지들은 낮은 위치면서 좀 여기 기부 쪽에 붙은 쪽으로 가든지요. 일단은 기부 쪽으로 붙은 걸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이것을 이렇게 남기고요. 그러면 한 이 정도 선에서 이걸 제거를 하면 되겠죠. 이것을 이쪽으로 이렇게 남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도 이 가지에서 하나는 저쪽으로, 그리고 하나는 이쪽으로, 그러고서 나머지는 이 굵은 가지는 이거하고 이거는 제거를 하고요. 이 가운데에 있는 이거 하나만 이렇게 세워둠으로써 약간 이제 최종적으로 양분을 위아래까지 균형되게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은 이걸 하나를 세워두고요. 나중에 이제 이 위에서 여기 적심했으니까 옆으로 이렇게 어느 쪽으로든 이렇게 뉘어넣어서 세력을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예, 한번 여기 신초를 유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기부 쪽에 있는 잎줄기들은 전부 제거를 해줘요. 이 기부 쪽에 있으면 통풍이나 통광을 방해하고요. 또 그 해충들의 어떤 온상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부 쪽의 잎줄기들은 우선적으로 제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부터 지금 양쪽으로 유인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아, 이 클립 쓸까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단부가 다 했으면 이 상단부가 문제인데요. 지금 이 나와 있는 이 신초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이 신초에 한 80% 정도는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제거를 하더라도 먼저 이제 이렇게 여기 아까 4개를 유인했는데요. 그것보다는 동계전정 때 한 이 높이 정도 선에서 제거 여기를 주간 부위를 절단해서 이곳에서 나오는 신초를 하나만 세워두면은 훨씬 이제 일거리가 적고요. 지금 그 과정이 없이 지금 이렇게 진행됐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한 신초를 4개를 두겠습니다. 이쪽에 2개, 저쪽에 2개, 4개 정도를 두고 나머지는 제거를 하죠. 가운데 이제 하나 세우고, 그래서 5개의 신초를 두는 거죠. 그래서 신초를 둘 때는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낮은 위치에 해서 그래야 위에 이제 고온 피해도 덜 받을 것 같고요. 낮은 위치에 있는 곳으로 신초를 두겠습니다. 이걸 둘까요? 네, 됐습니다. 여기도 이쪽에 나머지는 여기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이 가운데를 세워두는 이유는 이 유인한 애들이 어떤 영양 생장이 과도하게 세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를 이렇게 좀 세워놓거든요. 하나 부위를 꼭 정가운데가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세워서 어디 통풍이 저쪽으로 되나요? 열리는 곳이? 다 열어요. 양쪽 다 열어요? 요쪽에 세워두셔도 되고 이 주간에서 이 하나를 세워둘게요. 그 나머지는 제거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상단부를 아주 많이 잘라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놔야 하단부에, 여기 특히 이 주간 부위 하단부에 햇볕이 충분하게 들어가서 열매들이 낙과하지 않고 충실한 열매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 개화 수정을 돕기 위한, 우리가 이제 과수에서나 다른 일반 농업에서도 많이 쓰죠. 개화 영양제, 네, 개화 촉진제, 뭐 그런 것을 쓰는데 주 성분이 이제 주로 칼슘하고 붕소죠. 그 개화하고 수정하는데 칼슘하고 붕소가 많은 역할을 하고 또 많은 양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제품화된 것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사용하셔도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비용을 아끼겠다, 그렇다면 이제 칼슘제 또는 붕소 성분이 있는 그 붕산을 녹여서 이렇게 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칼슘제에서는 가장 무난한 게 그 염화칼슘이 되겠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500배액으로 염화칼슘을 해서 살포하시면 되는데, 500배면은
그 500리터에 염화칼슘 1kg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붕소는 이제 붕산 한 1000배액으로 같이 칼슘제랑 혼합해서 녹여서 연면 시비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칼슘하고 특히 이제 칼슘 같은 경우에는 뿌리만으로 흡수하기에는 이동이 어려운 성분이기 때문에 연면 시비를 꼭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나머지 이제 개화기 때 이후에도 칼슘제는 계속 필요로 하는데요. 그런 때도 이제 붕소 성분들을 소량 첨가를 해서 계속 사용하면 되겠죠. 그 사항들은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병해충에 있어서 지금부터 5월, 6월 중에 한 번은 5월이나 6월 초 중에 응애약 하나만 타서 충분하게 줘서 다음에 이제 응애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응애 문제는 이제 7, 8월에 고운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이제 5월 달이나 6월 초에 확실하게 한번 잡아놓으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테고요. 그 이후에서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 태추가 그 나방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 가원에서는 이제 어려운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가원은 나방 피해가 별로 눈에 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데, 그래서 특히 이 줄기 부위를 가해하는 나방들이 이제 태추에 문제가 되니까 한 6월 달부터는 이 줄기 부분을 특히 이제 나방약을 하실 때 이 줄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